스마트 시티 예정 지역은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리포터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조용준 센터장님과 부자되기 프로젝트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편으로 요즘 잘 나가시는 5G 담당 김홍식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자되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5G를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버핏 따라하기 또 주식으로 장기 투자해서 부자 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세상의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버핏 이야기를 좀 해보면 계속 1등 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IT 산업, 인터넷 산업에는 사실 뭐 평생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과 친구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투자하지 않은 것처럼 투자를 전혀 안 했는데요. 최근에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잠깐 쳐다봤어요. 그 애플 주식 5%, 그러니까 무려 6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애플에 투자했습니다. 투자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아마존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 IT 투자하지 않던 버핏이 최근에는 애플이나 아마존에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1등 기업들 또 플랫폼 기업들이 메가 트렌드고 장기 투자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년에 20% 넘는 이익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도 매년 20% 30%씩 오른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버핏이 그걸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은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에서 적용할 만한 5G,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에서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었나요?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랑 주식 투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거 예를 보면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조금 이제 아직은 뭐 현실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산업혁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과거의 산업혁명기에는 예를 들면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해서 그때는 자동차 산업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던 산술급수가 아니고 또 이제 에디슨이 지금의 GE죠. 가전회사를 만들어서 전구도 만들고 발전기도 만들고 여러 가전제품 만들어서 고속 성장하는 오늘날의 현대 산업 문명의 그런 기업들. 사실 GE는 100년간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10대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기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장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했던 거, 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우량주를 찾기에 가장 좋은 데가 4차 산업혁명 1등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저희 전무님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이제 김홍식 상무님께서 5G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주실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사실 5G 상용 서비스가 개시가 되긴 했지만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정확히 5G랑 LTE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5G가 뭐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제 저희가 SKT나 유플러스나 KT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체감은 저도 안 돼요. 도대체 LTE하고 5G가 뭐가 다른지도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저도 5G를 팔고 다니지만 사실 큰 체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체감이 그러면 언제쯤 달라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뭐 KT나 SKT에서 막 불끄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사람 없이도 공장 돌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막 드론 타고 출퇴근하고.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물론 저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세상은 이제 분명히 온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언제 와요? 5년 뒤가 될지 사실 10년 뒤가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장을 온다라는 거고, 저희가 또 주시장은 향후에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삐딱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좀 큰 그림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보면 그 현재는 LTE하고 5G를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문 용어로 NSA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진짜 5G, 짝퉁이 아닌 진짜 5G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저희가 5G SA라고 보통 어려운 말로 칭해요. 2021년. 네, 그럼 내후년. 2021년도에 이제 저희가 5G SA를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정부 계획 로드맵을 보면 2023년도 자율차 프로젝트를 실제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뭐 김현미 장관님 포함한 여러 강요들께서 실제로 스승회도 하시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최근 행보를 보셔도 5G 굉장히 매니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그 5G를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KT나 뭐 LG 플러스나 이런 광고를 보면 거기서 이제 5G라고 나오는 건 막 청아 나와서 춤추고 기가진이 있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서 왜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지를 네, 잘 모르겠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R, VR도 이제 5G가 이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IoT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발전 제한적이죠. 근데 뭐 그 광고만 보셨는지 모르지만 SKT 광고 보면 소방관 아저씨가 또 인사하면서 불 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LG 플러스 같은 경우를 보면 자율차가 구동되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습니다. 광고를 좀 여러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를 되면 통신사들 이익이 많이 늘어나요? 우리 통신 요금이 늘어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돈 내는 건 싫고 서비스 받는 건 좋아하고. 근데 이제 통신사들하고 근데 통신사들하고 정부도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20년 전을 돌이켜 보면 이동전화가 생기기 전에 실제로 보면 이동전화를 저희가 사용하고 또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비용을 많이 내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크게 불만이 또 없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동전화 없으면 지금 못 살죠. 그 다음에 또 집에 IPTV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안 되면 못 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효용을 충분히 보상받으니까 불만이 없는 건데, 비슷한 서비스에 돈 많이 받으면 당연히 저항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자율차를 한 달에 3만 원으로 계속 자고 왔다가 출퇴근하는데 3만 원의 비용을 더 낸다면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무조건 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5G를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5G를 막 시작하려는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한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제 미국도 사용 서비스를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삼성전자 잘 되는 거 만들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관련된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지금은 사실은 미국에서 5G를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대표적으로 국내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자사인 애플이 아직 5G 단말도 없고, 그 다음에 모바일 쪽의 강자인 하웨이 시장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가 되면 이제 아이폰이 5G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또 주파수 5G에 대한 공급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달라질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도 이미 5G를 11월 달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자가 발생되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가 나와서 또 5G에 대한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나라고요. 일본도 동경올림픽이 내년도 있으면서 또 시장에 라쿠텐이라는 재벌이 또 통신사업 진출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또 도코모나 KDDI가 긴장을 하면서 사실은 경쟁이 조금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5G 자체가 어쨌든 계속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투자나 서비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있는 게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인데 과연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하웨이를 싫어할까? 저희는 보면 결국 4차 산업의 패권 경쟁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님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님과의 싸움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환율 경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는 4차 산업의 20년 동안의 패권을 미국이 잡아서 향 후손들도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려는 고도의 예, 전략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제 우리 4차 산업 1등 기업 관련해서 또 그 5G 얘기 잠깐 해보면 구글의 자회사죠. 웨이모라고 아까 우리 김상무께서 얘기했지만 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웨이모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2018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에서 이 출퇴근을 이제 시켜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LA까지 확대해서 그러니까 출퇴근을 이제 아까 우리 김상무 얘기한 것처럼 월 3만 원. 월 3만 원에 자율주행차가 그냥 차 혼자 와서 저 회사 데려다 주고 퇴근시켜주고 굉장히 즐거운 좀 색다른 경험이겠죠. 어쨌든 그게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웨이모는 주요 부품도 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권사 UBS 증권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2030년에는 웨이모의 매출은 무려 1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에 이를 거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현실로 지금 4차 산업이 과연 무엇냐라고 했지만 1년, 2년, 3년, 10년 뭐 계속 이제 현실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계속 공부를 우리가 부자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5G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들이 그 5G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엄청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5G는 많은 분들이 이제 B2C, B2G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업 간 거래에서의 이익 발생 뿐만 아니라 정부한테도 돈을 받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규제 산업을 받는 통신사가 정부한테 돈을 받는 스마트 시티가 또 5G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통신사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앞서 이제 전무님께서 이제 향후 매출에 대한 외국 기업 사례를 설명하셔 주셨는데 지금 통신사 3사의 매출액 규모가 연간 45조 정도 됩니다. 저희가 5G를 통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뭐 자율차나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판단하면 60조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20년 동안에 통신사들이 매출 성장을 LTE 때 빼놓고는 특별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15조의 매출 성장을 단기간에 더 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스마트 시티 관심이 가는데 혹시 예정 지역 같은 거는 있어요? 스마트 시티 예정 지역은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종시를 많이 얘기했죠.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대표적인 스마트 이제 시티의 대표적인 일단 표본 도시가 될 걸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테스트 보드 정도 하는 역할로는 이제 판교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벤처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판교 정도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투자 유망할 것 같아요. 다음엔 부동산 한번 불러야겠네요. 부동산 시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그 5G로 인해서 통신 장비주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년엔 어떠할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과 플러스 하나금융투자 통신 혹시 탑픽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장기 유망주.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장 받기 싫어하는 이 질문이 장기 투자 유망 종목이에요.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이 뭐가 있겠냐? 모르죠, 저도.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저희가 5G 관련 저희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금융투자 굉장히 더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이버에 그냥 상당히 악성 칭찬과 댓글들이 많이 남겨지고 있는데요. 저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할 생각이고요. 그러셔야 돼요. 하여튼 많은 댓글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 탑픽으로 얘기했던 KMW라는 종목이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희대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했지만 내부에서도 사실은 높은 수익을 맺은 많은 PB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슈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글로벌 통신사들의 투자 계획 발표,
그 다음에 5G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국내 통신 3사가 5G에 대한 투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했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서 8월까지는 실적 시즌이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크게 점프업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내년도가 아마 올해하고 데칼커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1월 달에 글로벌 통신사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버라이즌하고 NTT 도코모 같은 회사들이 아마 5G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텐데 상당히 상향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다시 어닝 시즌이 돌아오는데 사실 통신장비 회사들이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근데 저희가 국내 통신 3사 4분기 투자가 예상보다는 조금 미진했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1분기부터 투자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1분기에 발표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벤트로 다시 상반기에 저희 장비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 하나금융투자 탑픽은 뭐 작년도 대비 크게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5G 대장주인 KMW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인빌딩의 대표 주자인 솔리드, 그 다음에 유선의 시대라고 저희가 2020년도를 저희가 말씀드린데 다산 네트워크스를 선호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작년에 탑픽이었고 올해 잠깐 슬로우했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RFHC도 내년에 미국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주가가 크게 점프업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SA 시대가 올라 그러면은 2020년, 2021년에 5G 장비주들은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죠. 2021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실적 고점이 언제는 질문을 뭐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그거를 알면 저도 좋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판단하면 아마 2021년도 정도가 실적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내년도까지는 사실 크게 물먹을 일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신사를 본인들은 이제 관심이 많으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통신 3사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통신사 투자해서 얼만큼 돈 벌 거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최근에 하반기만 봐도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시장 대비 괜찮았고 저희가 LTE 때 U+가 저점 대비 대략 한 4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5G에 그나마 좀 예민한 LG 플러스 정도를 사시면 지금부터 향후 2년 동안에 연간 50%씩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대략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 U+요. 예.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LG 플러스 사서 묻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여행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파이팅이 넘치신 분들은 뭐 KMW나 솔리드, 다산, RFHC 같은 종목 사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여태까지의 5G는 짭이었고 내년부터 향후 2년 동안 이제 찐 5G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조만간 월 3만 원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통신주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유망한 업체나 글로벌 업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국내 유망 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5G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하게 볼 때 장기 투자가 유망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4차 산업의 주도 기업이 어디냐. 일단은 저희들이 아마존과 또 구글은 저희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못 올랐어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1등 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